저는 뭐 오영진이라는 사람이고요. 저는 원래 문학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문학 예술을 하는 사람인데 요즘은 문학 강의가 들어오지 않고, 네, 저는 그냥 이런 기술 문화 아니면 기술 철학 이런 것들을 이제 저한테 이제 강의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냥 이렇게 기술 문화를 연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광고하고 다니죠. 그리고 사람들도 저의 그 전공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잡다한 인간이 돼버린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여간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 이런 것 때문이죠. 제가 작년에 썼던, 같이 공저했던 책인데, 이게 한국 테크노 컬처 연대기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한국의 그런 기술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다루고 있는데 이제 공인된 기술의 역사라기보다는, 국가에 의해서 공인된 역사라기보다는 이렇게 미시적인 측면, 그리고 아무튼 국가가 원하지 않는 그런 말들. 그러니까 기술은, 특히나 이제 과학 기술은 국가와 이렇게 결부가 잘 돼 있죠. 국가 권력과 항상 공모를 잘 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 같이 써본 일종의 약간의 역사서 가까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이제 제가 다른 전공이지만 뭐 기술사를 전공하거나 뭐 기술 철학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소화해서 같이 썼던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관심 갖는 것은 인간에 대한 질문인데, 그 인간이 당연히 어떤 테크놀로지와 함께하는 인간이었다는 거죠. 근대 인간이란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알려고 했을 때 그런 테크놀로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사실 반쪽짜리밖에 인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런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술과 인간에 대한 관심사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제가 기획했던 수업인데, 제 수업인데 이제 이런 선생님들을 모셔봤던 수업입니다. 테크노 페미니즘이라는 그 수업이고요. 무려 오래됐네요. 이것도 거의 2년 다 돼가는 수업인데 굉장히 빠르게 사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은 기술과 인간의 문제에서 특히 여성과 기술의 문제가 굉장히 멀어져 있거나 소외된 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복원할 수는 없을까? 아니면은 뭔가 잘못된 것을 이제 다시 바로잡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획했던 요 대형 강의 안에 이제 선생님들 전부 다 여성 연사들만 한번 모셔봤어요. 일부러 이제 역으로 그렇게 해봤죠. 해보면서 국내 이런 테크노 페미니즘의 어떤 그 논의가 가능한지를 저도 이렇게 실험해보고 또 많이 배워본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곧 책으로 이제 엮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이제 제가 지금 엮고 있습니다. 일종의 편집장처럼. 네.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동시에 이제 여성과 기술이라는 좀 강론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보면서 그런 걸 화두로 삼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1년 정도를.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이것도 그냥 해봐야 된다 정도의 약간의 소재주의 정도로 제가 접근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고민이 되던 것 같아요. 고민이 됐고, 오늘은 그 고민의 어떤 그런 측면, 고민을 좀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좋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제가 이끌어가 보겠습니다. 테크노 페미니즘 하니까 뭔가 이렇게 완벽한 무슨 페미니즘의 예를 들어 어떤 이론 틀이 있거나 어떤 그런 프레임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건 일종의 질문입니다. 질문이고 우리가 대답해야 될 어떤 그런 미래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그냥 퍼실리테이터 혹은 뭐 조절자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제가 테크노 페미니즘에 뭐 엄청난 뭐 주석을 달 수 있는 어떤 연구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냥 이 기술과 여성 혹은 페미니즘과 테크놀로지 사이에 이제 뭔가 중간에 껴들어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조절해보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제 입장을 한번 잡아봤고요. 제가 만난 3명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많이 만났지만, 네, 제가 오늘 이 강의에서 이제 필요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 3명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제 수업의 이제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이제 저희가 아까 테크노 페미니즘이란 이제 수업을 했을 때, 조금 이제 그래도 다 나이가 있으신 연사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30, 40대 이상이고, 자기 세대가 겪었던 이제 기술과 여성의 어떤 소외 문제들,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어떤 페미니스트들의 어떤 그런 이론적인 입장들, 그런 강론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자리에 있던 한 친구가 이렇게 손을 들고 얘기를 하는 게, 그건 선생님 때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 우리 때는, 저는 이제 뭐 기계공학과를 다니지만 그렇게 뭐 여성과 기계, 뭐 기술 이런 거 그렇게 뭐 낯설어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과 안에서 충분히 이제 자연스럽게 활동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세대가 달라졌음을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죠. 약간 일종의 영
혹은 뭐 영한 어떤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의견이 이제 필요한 것 같다. 문제점이 뭔지는 이제 그들로부터 다시 한번 질문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 친구가 선생님들이 말했던 일종의 그런 불균등한 어떤 측면들은 과거 얘기지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서 아 그렇구나 뭔가 극복됐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우연히 또 길을 가다가 제 수업에 또 다른 친구들 2명을 또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로봇공학과의 2 여자 친구들인데 로봇공학과 애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네. 그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제 수업에 보니까 딱 로봇공학과 4명이 그렇게 아주 활달하게 질문하더군요. 그래서 2명의 남학생, 2명의 여학생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자기 얘기를 개진하길래 제 생각에는 아까 그 얘기를 들어보고 그 얘기를 들었고 이제는 이런 데서 약간 수적인 의미에서는 그 이제 균등함이 있구나라고 제가 느꼈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너네 전체 과에서 너네가 몇 명 차지하니? 라고 한번 물어봤더니 30명 중에 2명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의 착각이 확증 편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2명이 뛰어나게 뭔가 수업에 참여했던 것이고 또 여기도 2명이 뛰어나게 참여하니까 4명 중에 2명이니까 2분의 1의 그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건데 실제로는 여전히 30대 20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 입학을 했는데 이제 30명 안에 이제 2명이 들어왔다.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 혹시 학과에서 이렇게 이과 계통이나 아무튼 공대 계열에서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실은 그런 계통의 공부란 건 수업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수업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제 공대 친구들 특유의 그런 기함, 어떤 괴짜스러움, 그리고 동아리를 운용하는 어떤 그런 어떤 문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일종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정보도 공모전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사실 학습해 나가는 과정들이거든요. 공대 수업이란 건 사실 절반은 그런 것입니다.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러한 이제 남학생들이 위주로 한 그런 동아리에 별로 끼질 못한다고 합니다. 물어봤더니. 그러면서 암묵적으로 배워야 될 여러 가지 그런 노하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많이 비껴져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여하간 그 이제 이후에 대학원을 가더라도 여전히 한정된 역할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막 의식적으로 막 차별하거나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왕따 비슷하게 30명 중에 2명 왕따죠. 그렇죠? 그래서 2명만 이렇게 서로 몰려다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참 크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들이 진짜 배워야 될 여러 가지 그런 암묵지들, 이 암묵의 어떤 지식들이 이제 다 휘발돼 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수적인 평형 되게 중요하다. 네. 이 15대 15가 돼야지만 이 불균등한 문화가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뭐 28대 2로 이렇게 계속 놔두는 한 어쩔 수 없이 이들은 뭔가 모르는 상태로 졸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흔히 말하는 그런 그 쿼터제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쿼터제에서 나오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테크노 페미니즘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책으로 공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문헌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려다가 그럼 이건 테크노 페미의 문제다. 네. 기본적으로 어떤 아무튼 제가 이론이라든지 공부로 터득하거나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친구 이 뭔가 내 수업에서 굉장히 뛰어났던 이 2명의 이 친구가 결국은 뭔가 모르는 상태로 결여된 상태로 이제 졸업하게 되는 사태. 그래서 이들이 발휘해야 될 그 역량들이 다 사라지는 사태. 이 사태를 방지하거나 막아야 된다라는 조금 되게 구체적인 그런 그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뭘 해줄 수는 없으나 오늘 이런 강의, 뭔가 테크노 페미니즘에 대한 일종의 질문을 자꾸 제가 증폭시키면서 여러분도 알아가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걸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건 뭐뭐이즘의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런 현실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 문제더라. 운동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젠더 불평등, 뭐 아무튼 젠더 불평등으로 일어난 어떤 일종의 편견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입니다, 지식. 이 말은 어떤 말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편견은 금방 깨지죠. 편견은 그렇지 않음에 의해서 금방 깨지는 것이 편견입니다. 그래서 편견 극복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성과 기술의 문제에 있어서 일종의 그런 우리들의 편견들, 그러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김여사 뭐 이런 거. 여성들은 이 기계치가 많아. 뭐 길을 잘 못 찾아. 뭐 여성들은 기계를 싫어해라는 식의 편견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편견이면 금방 깨져야 되는데 잘 안 깨집니다. 안 깨지고 많은 사람들은 아 역시 그런 경우가 많아. 이런 식으로 계속 오히려 확증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편견이 사실은 강하게 이렇게 누적되면 결국 지식이 돼 버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이 기술과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 편견,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는 사실 편견을 넘어서 지식이 돼 버렸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실제로도 어떤 기술적 대상들을 이제 다룰 때 그 두려움을 많이 갖는 성별은 여성이 많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제 생각은 아무튼 이렇습니다. 편견이 오래되고 누적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것이 그렇다라는 이제 확증 편향이 되어서 누구나 이제 그렇다라는 이제 인식 보편 명제를 받아들였을 때 그런 것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들을 또 감싸 안거든요.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또 그런 말에 휩싸이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편견과 지식 그리고 담론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좀 부실 수 없는 그런 이제 하나의 지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적하는 지점은 단순한 편견은 아니다. 오래도록 지식화된 지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싸우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그룹, Unmake Lab이라는 그런 그룹에서 만든 책이고, 아직은 이제 출간 안 했는데 출간할 책인데요. 키트의 사회문화사라는 책을 이제 한번 썼는데, 이들이 이제 연구를 해본 겁니다. 60년대부터 70, 80년대까지 이제 키트 아시죠? 뭔가 이렇게 과학기술을 굉장히 이제 놀이화시키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쉽게 이제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든 키트들 있죠. 어렸을 때 혹시 라디오 키트 혹시 조립해 보셨는지. 근데 보니까 뭐 TV 키트도 있다 하대요. 그러니까 TV도 한번 만들어 보는 정도 수준의 키트도 있고, 뭐 미국에는 50년대 보니까 원자로 키트도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키트들이 대개 이제 그 표지들을 보면은 다 남자 아이들이죠. 남자 아이들이 꿈을 갖고 막 저 먼 곳을 보면서 막 우주 비행사가 꾸민 어떤 그런 친구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대체로 아무튼 이런 키트들은 남아를 위한 그런 목적 자체가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저걸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본 겁니다. 이 친구들이 했더니 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이 광고만 다 이제 모아서 이제 분석을 한 건데, 한 번도 혹은 여자 소녀를 위한 키트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키트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만지고 조작하고 그런 원리에 대해서 알아가는 재미를 아는 사람은 커서도 이런 제품이 있어도 한번 나도 뜯어볼까라는 그런 호기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런 로지컬함에 대해서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멀어지게 한 거죠. 근데 반대로 소녀를 위한 키트도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뜨개질 키트라든지, 네. 뭔가 이렇게 가사일과 이제 관련돼 있는 그런 키트들은 오히려 또 여성을 위한 키트처럼 이렇게 제공된 것이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60년대부터 그저 이전에 이제 정신 없으니까 이제 그런 교육도 못했지만 60년대도 한 30년 이상을 이런 교육을 해온 겁니다. 지금도 많이 안 바뀌었어요. 이 확증된 이 젠더 확증은. 그래서 이걸 30년 동안 40년 동안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와서 갑자기 익숙해집니까? 이건 뭐 남녀를 떠나서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이런 걸 만져보거나 부셔보지 않는 사람은 커서도 다 두렵습니다. 이런 기술은. 저도 두렵습니다. 저희도 기술을 배우다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고 어려워 보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리를 안 가르치면 커서도 요리하기 싫은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3, 40년 동안 교육 체계 자체가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단번에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능은 국력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제 가르쳤죠. 근데 이 대상들은 이런 이제 기능공들, 기술인들의 대상들은 철저하게 남성들인 것이죠. 최초에 한국의 이제 그런 국립의 어떤 그런 공고, 그러니까 아주 대규모의 돈을 투입한 공고는 금호공고인데, 금호공고는 금호남공고죠, 정확하게는. 완전히 군대식으로 가르쳤고,
진짜로 불침번도 섰고 총기 수요도 하는 식의 아주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철저하게 그 성실함과 뭐 이런 강박적인 일종의 그런 뭐랄까 강박적인 정밀함,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쳤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때도 이제 그런 기술 교육을 했었어요. 여성들에게도. 그 누가 했냐면 그때 이제 그 영분이었던 정수, 유경수 이제 여사의 이름을 따가지고 정수 직업훈련원에서 가르쳤죠. 거기서 역시 가르쳤던 것은 재봉틀, 뭐 양복 만들기, 미용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별한 거예요. 네, 구별을 했고 밀링 머신이나 아무튼 뭔가 이렇게 굉장히 하드한 어떤 기술적 대상들은 남성들이 그리고 뭔가 가사일에 가까운 것들은 여성들이 이제 역임하게끔 그렇게 이제 이 교육체 기술에 대한 교육 체제를 그렇게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 여성들이 뭐 어떤 사람 예를 들어 혐오 발언을 막 아줌마들이 역시 차를 몰면 안 돼 막 이런 말을 한다면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게끔 계속해서 교육을 해왔고 이제 와서 그걸 극복하라는 거는 완전히 전도된 얘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어떤 현상, 그러니까 어떤 젠더와 기술의 문제에서의 어떤 현상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우리의 이 현상은 결과지 원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원인으로 삼아서 설명하면은 이 명제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결과인 거죠. 이 결과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다시 뒤엎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영화는 저 철의 꿈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뭐 전문적인 저 영화 감독은 아니지만 그 아티스트 설치 미술을 하시는 분의 작품인데 굉장히 좋은 작품이에요. 저거 보기에는. 이 작품의 이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제 그런 청계천의 기술자였고 또 고물상을 하던 그런 분들이라고 하네요. 이 주인공 그 감독의 가계도가 감독이 생각하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언제나 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인한 어떤 뭐 이런 거 이런 느낌 있잖아요. 쇠의 광인함, 쇠의 어떤 그런 어떤 거칠음.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이미지화된 어떤 영상물을 제작하면서 철의 꿈이라는 작품을 이제 찍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작품은 그래서 70년대 이후에 한국의 그런 중공업 신화를 이제 다루면서 그것을 한 가계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무의식적인 한국인의 무의식으로 이제 펼쳐내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정주영도 등장하고 뭐 박정희도 등장하고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거대한 어떤 이미지, 기술적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어떤 마초적인 그런 남성의 이미지하고 겹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만하고 뭐 새롭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익히 그런 이미지라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작품을 보다가 좀 재밌었던 것은 이 작품이 한 3분의 2 정도 지나갔을 텐데 그 3분의 2 정도 지나갔더니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을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사실은 그 제철 공장에서 그 용광로 앞에서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일을 한 지 굉장히 오래된 사람, 베테랑인 거예요. 우리는 이 이미지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포항제철 뭐 이런 조선소에 어떤 여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 별로 안 하죠. 여성 노동자들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잘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포착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도 그런 노동자가 존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인터뷰 한 사람의 얘기로는 자기는 여기서 일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아무튼 드물게 온 것은 맞기 때문에 오히려 똑같은 노동자로서 배려해 주려고 노력을 했었다. 이곳에서는. 오히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역사에 대한 인식, 우리들의 이미지가 그런 것이지 실제로 노동자들의 현장 안에서는 뭐 말 그대로 별 문제가 없는 또 그냥 똑같은 노동자로서 취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역사의 이미지 그리고 역사의 어떤 표상 속에서 여성 기술자 아니면 여성 기술 노동자들을 지원하갔던 것이 문제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은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2년 전에 개봉했던 히든 피겨스 같은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디에서 일하는 자들의 얘기죠? 나사에서 일하는 그런 여성이면서도 유색인종인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컴퓨터라고 불리는 계산원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활약을 끌어낸 거죠. 우리는 그런 걸 이제 역사 속에서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인물에 대해서 인지도 못했고. 근데 딱 끌어내는 순간,
이거 다 가능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이미 존재했던 거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여성과 기술이 좀 멀어지도록 마치 이제 특정한 젠더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교육 체계가 있고요. 하나는 분명히 또 한편에는 계속 존재했던 기술 노동자들의 이런 어떤 젠더, 특히 이제 여성들을 계속해서 없애거나 그냥 무시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의 힘으로, 이 두 가지의 영향으로 이제 우리들은 오늘날 이런 식의 여성은 기술을 잘 이해 못해, 과학 기술을 잘 몰라, 혹은 재미없어해, 이런 식의 이제 명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을 다시 한번 바꾸거나 아니면 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는 역사 속에 이제 숨겨진 그런 여러 가지 인물들을 발굴하는 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조금 다른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 거겠죠.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한국의 이제 수출품 목록을 이렇게 제시한 표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 통계 자료에 그냥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60년부터 70년까지 어떤 그 제품군이 한국을 먹여 살렸습니까? 80년대까지. 80년 대전대. 네, 섬유 쪽이죠. 당연히 이 섬유 쪽의 이 경공업의 노동자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여성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공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런 어떤 그 종목들입니다. 양말, 뭐 피혁, 뭐 이런 것들이죠. 방제, 방직. 근데 우리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길 가다가 아니면 이렇게 이런 데서 80년대 주력 사업은 뭐야? 이렇게 보면 중공업이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80년대까지도 사실은 다 통틀어도 중공업이 발화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의 어떤 먹거리는 사실 경공업에서 나온 거고, 그런 경공업의 많은 노동자는 사실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철의 꿈에서 보여줬던 나의 아버지가 이 강인한 어떤 쇠 이미지로 이 한국을 지탱해 왔고 가부장으로서 먹여 살렸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통계 자료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먹여 살렸던 경공업이야 80년대까지도. 90년 넘어서야 이제 이런 중공업,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반도체가 이제 등장해서 한국을 또 견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남성화된 말 그대로 이제 제품군 혹은 뭐 이런 이제 마초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산업군은 2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30년 이상은 이렇게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것은, 여성이 기술을 모른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방직, 방적 뭐 이런 어떤 공장에서 기술 노동자들인 그 여성 노동자들에 의해서 먹여 살려 와준 겁니다. 이 한국이. 이런 것들 너무 이제 우리들의 망각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지적해봤어요. 이런 분들이죠. 그죠? 중요한 거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기술이 아니지 라고 말하는데 천만에요. 이 손기술, 그리고 이런 어떤 이런 공장의 어떤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의 기술을 가지지 못하면 이거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공장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숙련공들이 있어야지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다 숙련공들인 거죠. 이게 왜 기술이 아닙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금호공고에서 만들어내려고 했던 인간은 아주 막 엄청난 하이 테크놀로지를 이제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이런 어떤 컨베이어 벨트에 잘 맞는 정밀한 인간을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무튼 이런 존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자라왔거나 그렇게 교육받아 왔거나 아니면 또 때로는 중요한 이런 사실들이 많이 감춰지거나,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오늘날의 이제 여성과 기술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라는 거고, 그리고 좀 긴 실험이 필요합니다. 긴 실험. 문미옥 그 청와대 이제 저기 과학기술 보좌관, 그분이 사실은 한번 강의를 왔었어요, 제 수업에.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여성 과학기술인 정책을 계속 수립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말하는데 이제 그런 할당제 있잖아요. 한 20%에서 30% 정도를 계속해서 이제 여성들로 채워서 그런 기술 관료들을 이제 넣는 일들을 이제 겨우 한 10몇 년 한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겨우. 30년에서 40년을 이렇게 교육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전히 논란이 있었다라는 거죠. 15년 정도 지났지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도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당을 했지만서도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그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이 좀
존재하고 분명히.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계에는 생각보다 남성에 비해서 덜 진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그 두 학생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가서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 또래 문화에 막 섞이지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누가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가지 말라고 또 후배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정책 하나, 뭐 과학기술 관료를 뭐 몇 퍼센트 더 뽑아야 되라는 그 정도 실험 가지고서는 이게 역전되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층에서 교육의 차원, 뭐 이런 역사적 표상의 차원 막 다 동원해서 이제 이 불평등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전방위적인 노력 없이 그냥 그 정책을 펼봤는데 생각보다 여자 여학생들이 별로 많이 안 들어왔어. 이런 얘기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제 생각에 긴 실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과학기술계 여성의 비율을 높일 것, 제도적으로라도 강제로라도 그건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한 여성의 그 기여를 발굴하고 인정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